조국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이 국무회의석에 앉아 계십니까? 뻔뻔하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지금도 4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조국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은 제2의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제2의 청문회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야당에서는 또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이 국회 첫 데뷔 무대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국 청문회 시즌2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리고 한국당은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날렸던 특수부 검사인데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대상그룹 사건 수사했고요. 그리고 주광덕 전 서울지검 검사,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때 내내 조국 장관을 코너에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수원지검 특수부장, 전 서울지검 특수 3부장을 했는데 2002년에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여당에는 각인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면면들이 율사 출신들이 꽤 많아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참 궁금한데요. 조국 장관은 신임 장관으로서 신고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냉랭 그 자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야유와 고성 소리가 들리셨죠? 오늘 보니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인정 못한다, 범법자냐 라는 목소리도 쏟아졌고, 장혜철 변호사님 특히 처음에 저 말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렸다면서요? 네, 조국 장관의 모두 발언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80도 의자를 돌려서 등을 보여줬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조국 사태라고 쓰여있는 손팻말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호명할 때 원래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나 장관을 나와달라고 호명한 다음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부터 조국 장관 와주세요가 아니라 법무부 대표 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야당의 태도가 아마 오늘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조국 장관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보다 오늘 유독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안색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택 압수수색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 국회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공격이 조금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의자를 돌려서 조국 장관을 보지 않고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뉴스탑10이 뽑은 1위. 이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2시간 전이었나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 때 나온 조국 장관의 발언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계속해서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난 월요일이었잖아요. 4.3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신분인 조국 장관이 현장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 두 가지 나눠볼게요. 남편 조국이면 할 수 있죠. 남편 조국이면 아내가 수사받아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와서 막 힘 떨리고 힘들다니까 검사님 저희 아내가 아프니까 조금 차분히 해주십시오. 남편 조국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 조국이지만 공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냥 변호사 김태현이면 제가 전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검사님 좀 해달라고, 천천히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거나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못합니다. 왜? 그건 수사팀의 압력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 조국 장관이 쟁관전당에 조국 장관을 몰랐다고 말을 하던데 밑에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한테 윤석열 총장을 빼는 팀을 만드는 만한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도 가끔 고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국 장관이었다면 정경심 교수한테 당신 힘든 걸 알겠는데 지금 내가 전화를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라. 나는 지금 전화 못한다고 끊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민으로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구별을 못하고 본인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돼 전화해서 저희 아내가 아프다니까 천천히 좀 부탁합니다. 글쎄요. 저는 저 전화 하나로 저게 직권남용의 위반이다 아니다 문제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진술을 들어봐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범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장관의 저런 태도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화면 보시면 조국 장관의 입장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정경심 교수가 119를 부를 정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 조수진 부장. 자, 지금 119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거는 조국 장관 측의 주장일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대법원 판례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부하직원 검사장에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건 사실 자체만으로 직권남용 기소가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내용과 관련 없이 전화를 걸어서 A라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말 자체가 상대방이 듣기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장 정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이에요.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잘 차분히 해달라. 그건 당연히 검사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신의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월요일 날 조국 장관의 집 압수수색이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설명을 나중에 들어보니 그쪽의 변호사가 오는 데까지 한참 기다려줬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특혜예요. 왜?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입회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기다릴 의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저런 전화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에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이 예.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압수수색 예. 관련해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예. 이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하죠. 꼭 전산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검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걸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적용이 되고 조국 장관에게는 적용이 안 돼야 될까요? 법의 잣대는 똑같은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전화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 건 사실만으로도 바로 이것은 유죄가 확정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자신과 관련한 직접적인 수사였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장관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전 바른미래당 이태기 의원 질의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본인 가족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전화를 한 건 사실이고, 그럼 장혜철 평론가님, 정말 조국 장관이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본인은 일단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 천천히 해라, 빨리 해라 이런 말만 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는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법무부 장관이 아닌 또 여권의 유력 실세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압수수색 나가 있는 검찰팀장이 저 전화 받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전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화 자체가 문제라는 조수신 부장의 말처럼 이 검사팀장이나 현장에 나가 있는 수사관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 결국에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의 때 조국 장관이 전화 통화한 거 후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으로서 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전화를 끊었어야 된다. 후회한다.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2013년도에 조국 장관이 본인의 트위터에 남긴 게시글 한번 다시 불러오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갔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나갈 겁니다. 네, 그 당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본인의 SNS에 보시는 것처럼 김용판 전 청장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가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전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상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말했던 조국 장관이라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로만 바뀐 것뿐입니다.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만 바뀌었고요. 김용판 전 청장에게 본인이 들이댔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요? 또다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실 겁니다. 조국 장관의 이른바 오해받을 만한 전화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번엔 처가 좀 아프니까 배려해달라. 당시에는 동양대 촌장에게 사실대로 밝혀달라. 일단 전화는 한 건 맞습니다. 언행불일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론들을 보면은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11시간 또 자장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여론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여론이 지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하는 이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지금 현재 여론에서 보면 이 조국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중도층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런데 굉장히 수사를 독립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던 조국 장관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 있는 검찰 직원에게 전화를 해버리면 이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론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편하게 좀 이야기해. 누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방금 전에 들어온 이제 검찰 쪽의 얘기는 김태현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조국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수사팀장인 검사가 조국 장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저거는 직권남용 소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의 내용 자체가 그냥 제 처가 뭐 이러니까 배려해달라가 아니라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나는 그냥 처가 몸이 안 좋으니까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11시간 했으니까 신속하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 사전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압수수색이나 수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거든요. 그런데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만 지휘할 수 있지 수사팀에 직접 지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청법 위반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조수진 부장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검사가 그 전화 받은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신속하게든 정확하게든 아내를 배려하든 뭐든 간에 전화한 이 부분들은 그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게 뭔가 압력을 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직권남용죄의 소지가 점점 높아진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오해받을 만한 전화 한 통, 야당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진 부장, 오늘 야당이 오늘 기민하게 움직여서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 탄핵 소추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우리 헌법에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65조에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그런데 지금 오늘 직권남용의 소지가 아주 높은 그런 혐의를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대충 해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바로 인사권을 행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피의자라는 것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서울대의 그 인턴 기록과 관련해서 공문서 위조라든지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사문서 행사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가 국회에서 가결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유는 이런 의혹이 있으면 지명도 되지 않았고 또 임명도 되지 않았고 설령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탄핵 소추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본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또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가와 관련된 거는 지금 너무나 많지만 예. 본인과 관련한 것도 지금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 65조에서 적시한 본인과 관련한 직무, 집행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네. 짧게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 조국 장관 거치에 이게 큰 발목을 잡을 거라 보세요. 오늘 전화가?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해왔던 말로 보면 스스로 자신이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쉽게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문회 때부터 부인의 표창장 위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예.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광덕 의원인가요? 질의를 그렇게 했더군요. 언제쯤 그러면 물러나겠느냐? 그랬더니 기소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 직접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압으로 비춰줄 수 있는 전화 논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난데없이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색 장면도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대신 이낙연 총리가 매를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낙연 총리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오늘 총리 입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 하나가 나왔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총리,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 비서실장이 모여서 조국 장관 임명 불가 뜻을 전했다는 질문을 이낙연 총리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확인할 수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낙연 총리가 적어도 조국 장관 임명이 여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낙연 총리 발언을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 이 발언은 야당 의원 입에서 나올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꼬집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다른 여당 내부의 김종민 의원이나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엄호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드러났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도는 말로는 이 조국 장관 사태의 최고 수혜주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이낙연 총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친문 계열의 대선 주자가 낭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정략적 고려를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범여권의 인사들 가운데 가장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그나마 잘 의식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도 이 총리의 발언부터 오늘 현장 분위기가 여당 의원들이 몇몇 의원들 빼고는 조국 장관에게 조국 장관을 그리 감싸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데 동일하세요? 총리는 다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는 동아일보에서도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했었죠. 그럼 현장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출직을 했습니다. 전남지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장의 경기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20대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경제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안 합니다. 질문 몇 개 받았나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통령 부정평가청과 조국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의 수치가 거의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하지만 전체를 봐야 되는 국무총리로서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이제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상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또 하나는
여당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뭐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에까지 불똥이 타는 겁니다. 나도 존재감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당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나도 상당한 손해를 본다. 이런 반응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대정질문에서는 어쩌면 조금은 예상했을 법한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조국 장관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하세요. 이제 변호사 아니에요. 여당에서는 법무부 대표하면 법무부 장관이지 왜 호칭을 안 하냐. 등 돌린 것 말고도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노트북 앞에 조국 퇴진이라는 이렇게 붙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호칭까지 안 했습니다. 조선이죠. 네. 지금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의 첫 질의자였거든요. 예. 첫 질의자로 연단에 올라서서 법무부 대표에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자. 미리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무부 대표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호하지 마세요. 여당 의원들. 이렇게 하니까 조국 장관이 상당히 기가 꺾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놀라운 게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부장까지 하면서 한 22년 동안 기자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언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사회에 있다. 또 조국 장관의 이런 각종 의혹 짐작도 못했다. 예. 그리고 또 표창장과 관련해서 발언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총리가 한다는 것 자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대신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을 앉은 자리에서 총리가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조국 장관 뒤에 두고 공정을 말한 총리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외압전화 의혹. 김태현 변호사 아까 하실 말씀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조국 장관 거치의 이 외압전화 의혹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야당은 어떤 결행을 할지도 궁금해요. 저는 오늘 터닝 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아, 터닝 포인트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저 긴급 의원 청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당장 뭐 내일이라도 아마 탄핵 발의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무위원 같은 건 탄핵이 저 3분의 1이면 발의되고 과반이면 통과해요. 예전에 대통령은 과반 발의에 3분의 2 찬성이었지만 3분의 1 국무위원이 그때 3분의 1 발의 그다음에 과반이면 통과거든요. 뭐 과반 통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만 해도 3분의 1 넘잖아요. 그러니까 발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제까지 나왔던 뭐 사모펀드나 뭐 사문서이나 이 부분은 일단 조국 장관이 관여됐는지 문제도 있고 설사 관여됐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방어막을 칠 때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장관하기 전 옛날의 일이고 부인이 하는 거 그냥 같이 좀 했을 뿐인데 이게 장관 직무 집회랑 직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방어막이 쳐지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검사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 아까 김종석 기자가 얘기했던 수사팀 관계자가 지금 몇 번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전화했는데 여러 차례 신속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했다. 한 번 전화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신속하게 해달라 이 구체적인 워딩이 나오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이게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주면 충분하죠. 그러니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할 거고 이걸 글쎄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방어막을 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오늘 벌써 이낙연 총재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도 여권의 기류가 조금 심상치 않다는 걸 저는 좀 느꼈는데 글쎄 오늘 아마 여권도 오늘 밤에 아마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 지도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정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권 방어막 치기 이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 조국 장관의 이 외압 전화 의혹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